안녕하세요, 대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맥북 프로를 한 3일 정도 써보고 간단한 후기랑 그 다음에 좀 성능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제 영상을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간단한 뭐 후기는 이제 뭐 이런저런 유튜브를 보시면 많이 나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개인적인 좀 소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제일 궁금했던 것들, 실제로 M1 Max의 GPU가 엔비디아 진영의 그런 GPU랑 비교했을 때 많이 이제 스피드업이 되는지 궁금했는데 같이 보여드리면서 직접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먼저 간단하게 제가 이제 소감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인상은 되게 좋고요. 이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뭐 디자인은 큰 뭐 불만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전의 디자인도 좋았고 지금의 좀 더 두꺼워진 디자인도 좋은데 그냥 저는 둘 다 좋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정말 체감이 많이 될 정도로 좋아졌어요. 이런저런 스펙상의 그런 차이도 많이 있는 만큼 이제 디스플레이는 누가 봐도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 느낄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신기하게 느끼는 거는 이전에는 이게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랄까 그 뒤에 유리가 있고 실제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좀 앞에 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느낌은 이 공간이 훨씬 좁아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전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그런 좀 두께감이 느껴졌는데 이번 디스플레이는 정말 이게 딱 붙어가지고 이제 정말 얇아진 느낌. 네, 이거는 뭐 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디스플레이를 관찰하시면은 좀 옛날 것들을 보시면은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좀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정말 만족하고 있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것보다 정말 더 좋은 디스플레이가 많이 있겠죠. 네, 많이 있겠지만은 잘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뭐 천만 원 넘어가는 그런 TV 같은 걸 보면은 뭐 OLED TV 같은 것은 훨씬 더 좋은 디스플레이를 보이겠지만은 일단은 제 수준에서 이 정도만 돼도 정말 만족스럽고 아마 뭐 랩탑 중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이제 한번 예상이 됩니다. 네,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스피커는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또 말로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정말 좋아졌어요. 특히 그 우퍼 같은 느낌? 약간 진짜 저음이 엄청 강화가 돼가지고 지금 집에 따로 사운드바가 있거든요. 그 한 몇만 원짜리 그 좀 싼 거긴 한데 이제 삼성 사운드바가 있어요. 그리고 우퍼가 있고 그 다음에 트위터라고 하나 그런 고음을 내주는 그 우퍼와 트위터가 있는데 그 사운드바로 듣는 거랑 지금 이제 맥북 이 랩탑으로 듣는 거랑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아요. 근데 확실히 사운드바가 그 체급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저음 같은 경우는 사운드바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전반적인 그런 밸런스 같은 거를 보면은 오히려 이 랩탑이 더 좋을 만큼 정말로 그 강력한 스피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 그냥 좀 웬만한 애매한 그런 외장 스피커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정말 처음에 진짜 놀랐고요. 처음에는 스피커가 가장 체감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은 뭐 다른 것들을 본격으로 쓰기 전에 스피커는 그냥 딱 음악을 들으면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제 이제 아내가 옆에 같이 있으면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아내도 정말 중간중간에 음악이 바뀌고 새로운 음악이 나올 때마다 되게 좀 감탄을 하더라고요. 오, 생각보다 되게 스피커가 좋다고. 또 아내가 그 덧붙여서 하는 말이 800만 원이면은 800만 원이면은 뭐 좋아야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게랑 두께는 뭐 별로 할 말은 없는데 그냥 말 그대로 묵직해요. 그래서 이제 백팩에 갖고 다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터치 아이디가 생겼는데 이제 뭐 최근에 맥들은 다 터치 아이디가 있었겠지만은 제가 쓰던 2014년도 모델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최신의 그런 뭐랄까 기술의 혜택을 이제 간만에 보는데 터치 아이디도 편한데 이게 생각보다는 그래도 페이스 아이디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키보드를 치고 있다가 터치 아이디를 쓰려면은 그 키보드로 지문을 이렇게 찍으러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물론 이것도 귀찮다고 하면은 별로 할 말이 없겠지만은 은근히 좀 귀찮은 경우가 있어요. 예. 그냥 페이스 아이디면은 치고 있다가 얼굴 딱 보고 이제 그 넘어가면 될 텐데 이게 약간 좀 고민되는 정도. 그래가지고 그냥 어떨 때는 이렇게 키보드 치고 있으면은 이게 지문을 찍을 수도 있고 제가 그 컴퓨터에 비번을 쳐서 이제 인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키보드 타이핑하고 있으면은 그냥 패스워드를 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네. 근데 터치 아이디도 되게 편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히 제가 좀 한 3일 정도 세팅을 했는데 제가 뭐 세팅한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기 화면이 보이시죠? 네, 화면 보시면은 일단 맥 사양을 한번 먼저 볼게요.
제 맥은 M1 맥스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 64기가이고 디스플레이는 설정을 보시면은 제가 모니터를 이렇게 연결했거든요. 지금 이제 제 지금 책상이 나오진 않는데 화면에 제 랩탑을 여기 책상 위에 두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는 31인치 4K 모니터를 두고 그 다음에는 옆에다가는 조그만 24인치 모델을 두었습니다. 네, 이것은 다 뭐 USB-C를 이용해서 연결했고요. 스토리지는 8테라를 써가지고 벌써 지금 한 2테라를 채웠어요. 네, 2.1테라가 찼고 한 6테라가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는 보통은 이제 제가 이 더큐먼츠가 거의 2테라가 됐는데 그 드랍박스 클라우드를 쓰고 있거든요. 클라우드를 다 좀 싱크하니까 한 2테라 정도가 이제 됐고 그 다음에 뭐 어플 설치한 게 한 110기가 나오네요. 네, 그리고 뭐 이것저것 시스템이랑 기타 등등 해가지고 한 2테라 정도가 사용됐고 지금 한 5.89테라가 남았습니다. 그럼 이게 그 T5가 그 외장 삼성 SSD거든요. 옛날에도 한번 그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게 외장 삼성 SSD예요. 네. 그래갖고 되게 조그만한 이게 외장 드라이버고 1테라짜리예요. 제가 이걸 두 개 갖고 있는데 한 개는 지금 여기 연결돼 있고 이거는 그냥 다른 제품인데 이것도 되게 쓸만해요. 근데 이건 이제 1테라짜리고 이제는 뭐 외장보다는 사실 내장 스토리지가 더 큰 좀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서포트 보시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구매해가지고 2월 3일, 그러니까 올해 2월 3일에 제가 활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이제 1년 그 보증이 있어서 이제 내년 2월 3일까지가 이제 제한 보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한 보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사용자의 그런 과실이 아닌 그냥 제품 자체의 결함이나 그러니까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1년 동안은 뭐 무상 수리를 해주거나 혹은 교체를 해주거나 이런다고 해요. 근데 이제 명백하게 사용자가 그런 뭐 파손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침수, 물 같은 것을 이제 부어서 침수가 됐거나 이런 경우는 사용자가 이제 부담을 해야죠.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하면은 이제 원래는 제한 보증 1년인데 이게 3년까지 이제 연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이제 여기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지금부터 3년이면은 2025년 2월까지 이제 보증이 되고요. 근데 이게 좀 제가 어제 가입을 했거든요. 어제 가입을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하면은 1년에 2번,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12개월마다 2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 2월이니까 내년 2월까지 12개월 동안은 2번 동안 이제 제가 뭐 그때는 진짜 제 잘못으로 고장이 나든 얘가 뭐 아니면은 알아서 고장이 나든 뭐 그런 걸 상관없이 2번 정도는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약간의 자기 부담금만 좀 제가 내면은 뭐 그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애플케어 플러스가 뭐 보험인데 이제 맥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놓고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 비해서 이 단가 대비 좀 보험료가 낮은 편이에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한 뭐 100만 원 좀 넘어가도 되게 뭐 보험료가 한 20만 원 정도 될 텐데 이것은 뭐 맥북 같은 경우는 맥북 이게 깡통 모델을 사가지고 300만 원이든 아니면 풀옵션으로 뭐 800만 원이든 보험료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보험료가 똑같으니까 그냥 가입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비는 원래는 47만 원인데 이것도 그 학생 할인을 받아가지고 20% 할인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37만 얼마인가를 주고 가입을 했어요. 좀 비싸긴 한데 보험료도 많이 비싸죠. 비싸긴 한데 대신에 맥북 같은 경우는 좀 애플케어를 들어가지고 나중에 수리를 받을 때 자기 부담금이 좀 적어요. 제 생각에는 보험 가입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설명이고 여기 시스템 리포트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냥 M1 Max라고만 나오지, 그렇죠, 뭐 몇 코어인지 모르잖아요, GPU가. 그럴 땐 여기 시스템 리포트를 누르시면은 여기 가셔서 그래픽스 여기 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total number of cores 여기에 32라고 떠요. 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간단하게 설치한 어플들이 많이 있어요. 왼쪽에 독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파인더, 그 다음에 사파리,
뭐 메일 그런 거 있고, 저는 싱즈라고 이제 좀 일정 관리해주는 어플 쓰고 있어요. 아사나 이것도 좀 일정 관리 어플. 그 다음에 노션 메모 어플이죠. 그 다음에 슬랙 이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좀 업무용 카카오톡 같은 느낌. 네, 슬랙. 그 다음에 아이텀 터미널, 그리고 이제 카톡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쓰고 있는 이 OBS라고 화면 캡처하는 그 프로그램, 지금 이 찍고 있는 것도 이 OBS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이제 지금 캡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상태 보는 거, 그 다음에 VS 코드, 이건 뭐 코딩 하시는 분들은 다 쓰시는 VS 코드 이렇게 있습니다. 또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하나씩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이제 위쪽에 이 노치, 지금 여기가 지금 제 마우스 보이시죠? 그 화면 가운데 상단이 이제 노치 부분인데, 지금 아마 화면으로 지금 영상 보실 때는 노치가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실제로 볼 때는 노치가 보이거든요. 여기에 노치가 보이는데, 노치랑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스크린샷을 찍을 때는 노치가 보이진 않는데, 이 왼쪽이 이제 메뉴, 왼쪽이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메뉴바 같은 거, 오른쪽은 지금 뭐 시계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지금 현재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보일 거예요. 자, 이쪽은 시계를 누르고, 네, 이거는 시계이고요. 시계 및 뭐 노티피케이션 같은 거고, 이제 이메일 같은 게 뜨고, 이쪽은 좀 위젯 같은 거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요. 좀 하진 않았는데.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되게 이번에 그 OS 먼트레이에서 좋아진 부분인데, 간단하게 컨트롤 센터에서 이제 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뭐 이런 것들 많이 쓰는 것들을 좀 조작할 수 있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우리가 핸드폰에서 보여주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통일성이 있어서 좋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노란색 점이 보일 거예요. 이 노란색 점은 지금 이제 이 노트북에서 녹음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걸 눌러보시면은 노란색 있잖아요. 눌러보면은 OBS라는 프로그램,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캡처하고 있는 이 OBS라는 프로그램에서 지금 컴퓨터에 마이크를 쓰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혹여나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녹음되든지 혹은 뭐 화면이 녹화가 되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막아주는 그런 프라이버시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비디오 이펙트라는 게 저도 이번에 좀 보고 신기했는데,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이걸 눌러보시면은 여기 이제 포트레이트라는 게 있죠. 포트레이트가 그 인물 사진이잖아요. 이걸 눌러보면은 지금 달라졌죠. 제 그 몸 뒤에 그 윤곽선을 그러니까 따가지고 뒤에 배경이 좀 이렇게 흐려졌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걸 끄면은 이렇게 나오죠. 되게 배경이 다 나와서 심도가 이제 없게 나오는데, 포트레이트를 키면은 이렇게 이제 배경이 좀 흐려지게 돼가지고, 요새 그 뭐 코로나 시대에 화상 통화 많이 하시는데 미팅할 때 이것을 좀 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좀 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전원 같은 거, 이것은 이제 기본 전원 어플은 아니고 제가 아이스텐 메뉴라고 이것을 이제 쓰고 있어가지고, 이걸 쓰면은 위에 이렇게 전원 같은 거나 혹은 온도 같은 거, 온도가 되게 높죠. 이제 온도 같은 거 보여주고, 아니면은 지금 네트워크 얼만큼 쓰고 있는지, 그리고 CPU 사용량, CPU 이제랑 GPU 사용량 이런 거 보여주고, 위쪽은 CPU, 그 다음에 아래쪽은 여기 이제 애플 G13X, 이게 GPU예요. GPU 사용량 보여주고, 프레임, 화면 프레임을 지금 얼만큼 이제 보여주는지도 나오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보여줘가지고 저는 이제 이걸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유료 어플인데, 이건 제가 제가 옛날에 라이센스를 샀는데 뭐 그냥 아직 등록 안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트라이얼 기간인데 한 1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뭐 이런 걸 누르면은 지금 팬 어떻게 할지, 팬 그런 RPM도 정할 수 있고요. 막 온갖 곳에 그런 센서들에 있어서 온도 같은 걸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토탈 파워, 지금 전기를 얼만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여주고,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작업을 할 때랑 작업을 하지 않을 때랑 이런 것들 좀 관찰하면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하면은 얼만큼 전기를 쓰고 뭐 얼만큼 부하가 걸리고 온도가 얼만큼 올라가고, 이런 것들 좀 보면은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키보드 여기 있죠. 키보드는 저는 이제 영어,
일본어 한글을 쓰고 있어요. 뭐 영어 한국어는 이제 뭐 기본이고 제가 작년부터 일본어를 좀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고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다 뗀 문맹 탈출을 했지만은 뭐 한자 같은 거는 저는 모르는데 그래도 일본어 키보드만 있으면은 한자를 제가 잘 몰라도 그 소리가 나는 대로 후리가나라고 하나 후리가나를 치면은 이제 이게 한자가 좀 나오거든요. 거기서 그냥 골라서 타이핑하면 되니까 사실 어렵진 않고 그 뭐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알파벳 위에 이렇게 딱 붙는 게 있잖아요. 뭐 카페라 치면은 카페에 그 이 위에 딱 붙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악상이라고 하는데 액센트 악상이라고 하는데 악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어 자판에서도 저희가 이제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키보드를 꼭 프렌치로 하지 않아도 그냥 악상이나 뭐 이런 저런 그 기호 같은 것들 있잖아요. C 세델라 같은 것들 이제 아무튼 좀 특수 기호들은 그 옵션 키를 누르고 그 알파벳을 누르면은 그런 게 특수 기호를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뭐 불어 자판을 쓰진 않아요. 왜냐면은 자판이 또 추가되면은 여기 이제 4개나 돼 있는데 그럼 좀 뭐랄까 자판 간의 그런 언어 간의 스위칭을 할 때 좀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3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랍박스를 쓰고 있고 네, 드랍박스 여러분 클라우드는 무조건 드랍박스를 쓰세요. 혹시나 제가 이거 뭐 나중에 또 찍을 텐데 기회가 되면은 구글 드라이브가 있잖아요.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드랍박스 이렇게 3가지가 그냥 일반적인 개인 용도로 많이 쓰는 건데 셋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드랍박스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드랍박스를 쓰시고 구글 드라이브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유는 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구글 드라이브가 그 선택적 동기화라고 셀렉티브 싱크라는 것을 최근에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클라우드에는 만약에 뭐 파일 뭐 폴더가 10개 있어. 그럼 나는 특정 폴더만 받을 수 있는데 받고 싶은데 드랍박스나 뭐 원드라이브도 아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내가 이제 어떤 폴더 A, B, C, D 고를 수 있거든요. 근데 구글 드라이브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옛날에 됐는데 최근에 막았어요. 이게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통째로 다 받든지 아니면은 이제 통째로 받은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온라인에서만 좀 세이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저장하지 않도록 바꾸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는 뭐 그렇게 하면은 용량을 세이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 방법이 깔끔하진 않잖아요. 깔끔하진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또 가상 드라이브로 좀 마운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좀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은 말할 게 엄청 많은데 이제 그냥 일단은 제가 셋 다 써본 결과 드랍박스가 그냥 무조건 좋아요. 드랍박스 쓰는 게 낫습니다. 웬만하면은. 네. 이게 이제 알프레드라고 있는데 알프레드는 진짜 맥에서 손꼽히는 그런 킬러 앱이라 해야 되나? 그런 어플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알프레드가 진짜 좋은 게 많거든요. 알프레드 때문에 맥을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가 안 될 거예요. 윈도우에서 뭐 다른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알프레드에 대해서도 뭐 한번 궁금하신 분은 검색을 해보시고 아니면 저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찍어 볼게요. 근데 이걸 뭐라 해야 되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갑자기 너무 많아지는데 길어지니까. 네, 아무튼 알프레드 이거 무조건 맥을 쓰시는 분들은 알프레드 한번 알아보세요. 진짜 너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네, 알프레드 한번 써보시고 알프레드가 그냥 진짜 간단히만 쓸게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잖아. 여기 이게 알프레드 그 창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작업을 하다가 간단하게 뭐 이렇게 계산하고 싶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하면은 바로 여기 이제 클립보드에 나오는데 이게 그럼 계산기를 써서 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는 그 작업을 할 때 그 커서가 있는 것들을 옮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워크플로우라고 있어서 제가 뭐 만약에 트랜슬레이트 봉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것은 이제 워크플로우들을 제가 커스터마이징 한 건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봉주가 뭔지 검색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간단히만 보고 싶어. 나는 뭐 따로 이것을 봉주가 뭔지 찾기 위해서 뭐랄까 사전을 켜가지고 내가 검색을 하고 그렇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딱 타이핑만 해가지고는 빨리 보고 한 1초 만에 보고 끄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알프레드 바로 켜가지고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거 제가 커스터마이징 안 했거든요. 사람들이 커스터마이징 한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이제 이 트랜스레이트 뭐 자리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봉주는 프렌치니까 FRD 뭐 이렇게 봉주 하면은 이제 이 지금은 이렇게 검색하는 메뉴가 나오지만은
이것을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하면은 이제 이 자리 지금 여기 뭐 구글, 아마존,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이 자리에 그냥 이걸 클릭해서 넘어가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바로 봉주의 뜻이 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유용하고,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네이버 사전이랑 연동시킨 것도 있어가지고 이렇게만 치면은 몽주가 뭐 네이버 사전에 떠가지고 이제 한글로도 볼 수 있어요. 네, 엄청 커스터마이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잘 쓸 수 있고, 뭐 스니핏도 있고 클립보드 같은 그런 히스토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정말 많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길어지죠. 그 다음에 저는 이건 사이즈업이라는 그런 뭐랄까 창 좀 정리하는 어플도 쓰고 있고,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키보드 좀 커스터마이징하는 카라바이너라는 어플인데, 제가 키보드를 지금 해피해킹이라는 키보드를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해피해킹이라는 모델이 이제 보시면은 여기 되게 좀 비어 있죠. 좀 구조가 약간 특이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빨간색이 이게 캡슐락이 아니라 컨트롤 키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컨트롤 키를 제2의 펑션 키처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할 때 좀 필요한데, 이게 이제 그때 쓰는 게 이거 카라바이너라는 어플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베럴 터치 툴, 이게 BTT라고 하는데 이 BTT라는 어플도 같이 쓰고 있어요. 카라바이너는 좀 키보드를 로우 레벨에서 아마 좀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것 같고, BTT는 이제 키보드 플러스 마우스도 이렇게 있잖아요. 마우스 여기 버튼 같은 게 있으면은 버튼 같은 거 커스터마이징 해줄 때도 쓰이고, 또 키보드 키 같은 걸 내가 이제 어떤 키를 복합으로 딱 누르면은 뭐가 딱 이제 일어나게끔 그렇게 좀 뭐랄까 키보드 매핑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카라바이너랑 BTT 둘 다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한 그런 느낌이나 그 다음에 이제 세팅 같은 걸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좀 하다 보니까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 딥러닝 속도 비교는 다음 영상에서 올릴게요. 네,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제가 따로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